네, 네, 쭉 앉으시면 됩니다. 네. 사실 이 영화가 11월 25일 개봉을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영화를 보시기 위해서 빨리 오신 기자회견 잠깐. 네. 와주신 관객분들에게 먼저 정재영 씨부터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재영입니다. 재밌게 보셨어요? 네. 기자분들도 오신 것 같은데, 진짜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라이 여대 박보영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 저는 좋은 시간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경 씨. 안녕하세요. 장 대표 역의 진경입니다. 관객분들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인사 말씀. 재밌게 보셨어요? 아마 배우분들은 영화들 어떻게 보셨는지 또 기자시사랑은 또 좀 다르니까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판에박히지 않은 또 신선한 질문들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질문해 주시는 분들 나중에 이후에 제가 또 시간을 드릴 텐데요. 한 10분 정도 이 세 분의 사인이 담긴 포스터를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좋으세요. 네. 마음속으로 질문들 조금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너무 유쾌하죠, 결국은? 네. 네. 물론 아주 현실적인 내용을 또 많이 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때 도라이라는 이름은 부를 때마다 영화에서 되게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이름이긴 한 것 같아요. 동시에 어쩌면 이 사회에서 제정신으로 열정이라는 걸 유지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사실 도라이라는 어떤 상태로 살아야 사실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이름이긴 했던 것 같은데 이 이름 처음 들었을 때 느낌과 그리고 점점 이 이름에 조금 더 정이 들기 시작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라이라는 이름만 떼고 보면 정말 예쁜 이름인데 예쁘죠, 라이. 성이 왜 도일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거에 선배님이 굉장히 이름에 대해서 또 많이 살려주시고 또라이라고 많이 이름도 불러주시고 하셔서 나중에는 굉장히 익숙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뷰나 하면 기자님들이 얘기하다가 이제 도라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때 미안해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또라이라고 해주셔도 저는 지금은 굉장히 정감이 가는 분이에요. 정재영 씨가 한번 찰지게 한번 이름 한번 불러주시죠. 네. 야, 또라이. 열정만 있으면 못할 게 뭐가 있어? 쫙 달라붙네요. 사실 정재영 씨 같은 경우는 여배우들하고 연기할 때 특히나 이제 멜로 같은 거 하면 상당히 부끄러워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아예 여배우들과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탈곡기처럼 탈탈 설거나 혹은 아니면 담합하고 혹은 뒤에서 욕하고 이런 관계로 나니까 그 어느 때보다 편해 보이시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저하고 너무 다른 성격이라. 그분이요? 아니, 역할이 제 역할. 역할이요? 예. 저는 정반대의 성격이거든요. 너무 착하고. 사실 진짜 편했습니다. 네. 함께 또 여배우들 옆에 계신 또 두 분의 동료분들과 작업 어떠셨는지. 사실 저희 찍을 때는 정말 세트장에서 신문사를 엄청 크게 지어놓고 매일 이렇게 아침에 진짜 직장인들처럼 기자처럼 출근해서 찍고 퇴근하고 또 그 다음날 찍고 퇴근하고 해서 거의 정말 진짜 약간 간접 체험? 몇 달 동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너무나 다 자기 그냥 역할에 푹 빠져서 해서 따로 뭐 상의를 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냥 우리 노는 거 보시고 좋은 거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장 대표 같은 경우는 뭐 화제가 나고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앙숙이기도 하고 가끔은 손도 잡기도 하고 막 그런 역할인데
아까 저는 사실은 진경 씨하고 인터뷰를 좀 하고 왔는데 현장에서의 또 정재영 씨는 그렇게 또 큰언니 같은 분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아니 저도 좀 무섭게 생겼지만 너무 무섭게 생기셨잖아요. 되게 쫄았었어요. 진짜 인생이 막 그때마다 90도로 하고 말했는데 네. 성격이 진짜 한 30분 만에 막 했어요. 너무 편하게 해주시고 말씀도 되게 많으시고 그리고 부지랖이 넓으셔서 모든 거에 본인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근데 너무 좋으셔서 진경 씨는 두 번째 만났는데 영화에서는 저번에 만났을 때 진경 씨가 수녀 역을 했었거든요. 네. 저는 정말 성격이 그런 줄 알았어요. 수녀 같은 예, 그런. 예. 네. 근데 이번에 장 대표 성격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최근에 보셨던 영화 속에서 진경 씨는 이 영화와는 정말 정반대의 정의롭고 꼿꼿하고 멋진 그런 여성이었었고 이 영화에서는 정말 가장 이중의 악역 연기를 하시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기성세대들도 한때는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제 이 캐릭터를 만들어 가면서 이 장유진이라는 여자에게도 사실 열정으로 살아가던 그런 치열한 시대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과거뿐만 아니라 그 장대표는 그 여전히 열정이 현재의 삶 자체가 너무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머리를 써가면서 사기도 나쁜 짓도 머리가 좋아야 하잖아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뭐 머리가 없거든요. 지금 가장 열정적인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열정 전에 사실 아마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또 뿌듯함을 느끼면서 또 일했던 시기도 있었겠죠? 이 여자. 처음에는 또 우리 도라이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겠죠. 그러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이 겪으면서 조금 사회에 물든 게 아닐까 싶네요. 씁쓸하네요. 이 극중에서 배성우 씨가 연기하는 한선우가 이제 그 극중에 도라이의 저도 이제 짝짝 붙네요. 네. 도라이의 선배 기자로 나오는데 예고편만 보고도 아주 부정적인 기사를 줄줄줄줄 아주 명문으로 읽는 그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보면 사실 연예부 기자를 연기를 하지만 사실 배우는 그런 기사의 대상이 되는 입장이시잖아요, 원래는. 근데 박보영 씨가 지금까지 뭐 가장 사실은 이렇게 속상한 기사가 있나라고 생각했었던 기사 같은 것들이 있으셨는지 혹시 그리고 또 이번 역할을 또 하시면서 영화도 생각해보니 조금 이해가 되더라 하는 부분도 있으셨는지. 네. 사실 하기 전보다 하고 나서 기자님들을 이해하는 게 조금은 생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것도 제가 그냥 다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게 제가 느끼는 기자님들의 모습은 제가 라이를 통해서 느낀 부분들이 많아서요. 사실은 기자님들마다 다 성향이 너무 다르셔서 제가 그 부분만 보고 다 알았다고 하기에는 조금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예전에는 뭐 기사 뭐 제목이나 그런 것들에서 조금 상처받는 것들은 조금 있었는데요. 네, 그 제목을 지금 너무 정확하게 기억해서 네. 혹시 그거를 말하면 다시 그 기자님이 대학일까봐 또 그러니까요. 이게 또 다시 또 기사 나오고 이러면 좀 악순환이니까 제 머릿속에 혼자만 간직하는 걸로 하고요. 근데 그 이후로는 이게 뭐 이렇게 혼자 다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게 되셨다는 네. 거죠? 정재영 씨는 그 처음으로 연기라는 걸 하고 돈을 받았을 때 그게 얼마였는지 기억하세요? 예, 기억합니다. 예. 어떤 작품에서? 박봉곤 가출. 가출 사건에서 40만 원. 예. 며칠 촬영하셨어요?
촬영 자체는 뭐 지방에서 촬영을 했는데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뭐 취소되고 또 올라오고 다 합해서 한 일주일 이 정도 했던 거. 그러니까 일주일을 일을 하고 40만 원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대기 나머지 저 끝날 때까지. 아, 몇 달 예. 동안. 그러니까 뭐 정확히 언제 찍는다 이런 스케줄은 안 알려주시니까 되게 그것도 굉장히 싸워갖고 올려서 받은 거예요. 네. 처음에 20줄 날렸는데 네. 제가 뭐 두개만 마지막에 사실 배우라는 이 직업이 입사라는 게 없잖아요. 뭐 인턴 기간이라는 게 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인턴만 하다가 사실 그만두는 경우도 하고. 근데 도라이처럼 굉장히 부푼 기대로 사회에 첫발 내딛었다 가장 많이 깨지고 실망했었던 그 직업으로 이 배우 삼은 이유로 기억이 혹시 있으세요? 정정 씨? 사회가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좀 다르군 이렇게 생각했고 도라이도 되게 부푼 희망을 갖고 출근하잖아요. 되게 많죠 사실. 네. 저희 시대 같은 경우 배우들은 뭐 입사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나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시켜주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오디션을 보면 자신 있게 봤는데 보는 것보다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이게 뭐지? 이런 약간 회의감도 들고 금방금방 오디션에 붙어갖고 막 영화도 많이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안 될수록 점점 이제 자괴감이 들고 내 길이 아닌가, 뭐 포기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 탓을 많이 했어요. 왜 나를 왜 몰라주는 거야, 말이야. 그러다가 지치고 시간이 지나니까 남 탓을 안 하고 나한테 문제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이네요. 네.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으니까. 여기 이 영화 보시면 장 대표의 아주 독특한 어떤 열정적인 패션 감각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진경 씨가 많은 부분 또 아이디어를 좀 내신 부분이라고 들었어요. 네. 대본 읽고 처음 감독님 딱 뵙고 제가 첫 마디가 보통 이제 처음 감독님 만나면 이런 역할에 대한 분석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바로 제가 저는 단발머리에 노란 선글라스를 써야겠습니다. 단발머리 노란 선글라스 써야 된다. 그냥 이 대본을 보는 순간 네. 그 이미지가 저한테 알풍선에 그림 보듯이 하고 떠올랐어요. 반대편 이런 분이다라는 신의 계시를 받아서 무슨 소리야 너무 경망스럽지. 마이크 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들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다들 그건 좀 너무 오버 아닐까? 이 영화의 자연스러운 현실적인 감정을 진짜 않냐고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영화 찍으면서도 계속 스태프들이 많이 다녔어요. 오바다, 독특하다 뭐. 근데 저도 그렇게 걱정 많이 했는데 어제 신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저런 사람이 꼭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많이 공감해 주셨거든요. 그냥 저는 임 대표 이꼬르 XX년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오히려 그대로 이상한 사람 나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신 장 대표의 그 노란 선글라스는 그렇게 사실될 수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그 정재영 씨가 진짜 그 직장 상사라면 박보영 씨 같은 신입 기자, 사원이 들어온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매일 데리고 다니면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매일 밥 사주고 일 안 해도 돼. 옆에만 있으면 돼. 진짜 마음 같아서. 네. 그냥 이게 영화니까 저 같은 신입사원. 네. 안 뽑지. 신입사원이야 지금? 나보다도 이 상사 같은데? 그렇죠. 저런 분들이 지금 계세요. 다 필요 없어요. 지금 그래도 일을 못해도 우리 박보영 같은 네. 고영양 같은 분이라면은 무조건 뽑습니다. 보영 씨는 이런 하재관 같은 상사가 있는데 들어가시겠어요?
들어갈 땐 모르고 들어가겠죠. 가서 잘 좀 버텨봐야죠. 아이처럼. 하재관 같은 성격도 네. 변화시키잖아요. 아 그렇죠. 그럴 만한 여기 그런 에너지. 여기 오신 분들이 강원 렌즈까지 갖고 오시고 대단한 영화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사겸사. 아 근데 카메라 플래시를 조금만 빼고 촬영을 해주시거나 좀 이후에 좀 촬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너무 눈이 아마 배우분들 좀 드실 것 같아서 네, 오늘 또 그래도 같이 또 이야기를 하는 자리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또 그 기자 일을 또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 직장을 떠난다는 거는 뭐 동료를 떠난다는 것도 있지만 내 책상, 내가 일하던 곳, 공간에 대해서 이제 떠나는 거에 대한 그런 아쉬움 혹은 아니면 그런 게 되게 많이 남았을 텐데 배우들은 뭐 현장이 항상 바뀌니까 그런 느낌들이 그냥 작품마다 좀 바뀌는 방식이라면 이 영화에서 아마 처음으로 그 박보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들을 좀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저희 같은 직업은 사실 딱히 책상이 없어서요. 제가 처음에 제일 신났던 게 제 책상이 생겼다는 게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트 들어가서 제 자리인 걸 알고 너무 신이 나서 지금도 아니요 그 다 안 됐대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더라고요. 다 꾸며줘야 돼. 미술팀에 다 하나하나 의미가 있는 것들이라서 꾸밀 수도 없고 그냥 아직도 제 핸드폰 사진에 있어요. 라이 자리가. 그래서 처음 찍어놓고 라이 자리, 내 자리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굉장히 좀 설렜는데 촬영을 하면 할수록 이 자리가 주는 무거움이 느껴지고 또 많이 화를 내시는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책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곤욕이 될 수도 있구나. 의자 있잖아요, 의자. 박보영이 의자. 박보영 의자? 아 현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근데 그런 의자는 있는데 사실 선배님 책상은 없어서 갖고 싶었거든요. 네, 앞으로 다음 현장부터는 제 의자에 이렇게 책상을 조금 달아보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아, 왜 대학교 그 강의실에 있는 책상 붙어 있는 의자를 앞방향 이렇게 써서 붙이고 들고 다니시면 되지 않을까? 저희가 대체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의자들은 낚시할 때 쓰는 의자 아세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접었다 펼 수 있죠. 그렇죠. 차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근데 이게 책상을 따로 해서 이렇게 꽂아보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봤어요. 그런 배우. 어떤 배우? 책상 갖고 다니는 데. 진짜로요? 네. 실명을 얘기하실 순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있기는 있다라는. 진짜로 이렇게. 아, 뭐 근데 사실 대본 보기도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뭐 먹을 것도 많아. 음악도 틀고. 저는 그건 있었어요. 간식 그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물병이나 이런 거 꽂을 수 있는 컵홀더도 이렇게 다 저희 매니저님이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 안에 서랍 같은 것도 해가지고 항상 옆에 이렇게 가지고 다니긴 했었거든요. 아무튼 뭐 책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설렜어요. 네. 지금 우리 배우가 얘기하는 게 맞는데요. 네. 우리 배우들이 거기 다 쉬는 시간 있잖아요. 네. 그러면 희한하게 다 자기 책상에 주셔요. 아, 그리고 아예 쉴 때 뭘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촬영에 열중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요령들이 생기니까 각자 무슨 노트북에다가 뭐 영화 같은 거 뽑아가지고 촬영 현장에 쉴 때는 정말 본다. 네. 막 웹툰을 본다던가. 알아서 진짜 직장 생활처럼 보통 직장인들이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 서랍이 네. 거의 이제 비치해놓는 것들이 거의 과자. 그래가지고 당 떨어진 사람 이렇게 해서 선배님이 하나씩 챙겨주시고 막 그런 일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사실 배우로서는 별로 경험할 일이 없는 그런 환경을 경험한 그런 셈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는 아마도 가장 큰 미덕이라면 공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직장 생활 꼭
무슨 신문사를 다니고 연예부 기자를 하거나 뭐 혹은 아니면 뭐 연예기획사 대표를 하지 않아도 아마 직장생활 혹은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배우분들은 이 영화에서 뭐 꼭 자기가 연기를 했던 부분이어도 되고 혹은 아니어도 이 영화의 뭐 대사나 장면 중에서 가장 큰 공감을 느꼈던 장면이나 대사는 무엇이었을지 궁금하네요. 다 각각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부터 선배님. 저부터 해. 어떻게 보면 저는 조영렬. 열정이 있으니까요. 네, 저는 근데 공감을 했던 대사나 뭐 이런 거보다는 감정을 아무래도 라인을 통해서 좀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인애가 좀 많이 생각이 네. 나더라고요. 나이가 처음에 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게 사실 저 신인 때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고 안 혼났으면 좋겠는 날이 매일매일 있었던 거죠. 적어도 뭐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 해주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닌 오늘은 안 혼내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혼이 나서요. 그래서 정말 선배님한테 혼날 때 예전에 제가 신인 때 많이 혼났던 기억이 아주 새록새록 떠올랐어요. 그렇게 누구보다 강하게 컸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아주 이렇게 작고 단아하지만 누구보다 강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이보다 훨씬. 네, 그래서 그때 감독님들이 저를 참 잘 훈련시켜 주셨구나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부장님 같으세요 지금. 진경 씨는요? 예전에 어떤 통계에서 네.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지수가 높을 때가 1위가 실업. 실업. 네, 뭐 2위가 뭐 배우자의 상. 2위가 실업. 직장을 잃는 났어요. 저도 이렇게 뭐 월급을 받고 매일 출근을 하는 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배우라는 직업 자체도 일을 안 하는 순간 바로 실업자가 돼야 하는 그렇죠. 숙명을 가지고 있어서 이 일을 하면서 계속 그 부분이 굉장히 힘들었던 1년 동안 일을 한 번도 못했던 것도 연극을 할 때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요즘 또 실업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어제 영화를 보면서 뭐 제 장면은 아니지만 기자분들이 또 회식을 하면서 그래도 지금 실업률이 얼마나 높은데 이 직장이라도 있는 게 어디냐 그냥 잔소리 말고 버텨라 이렇게 자기들 스스로 위로하는 씬을 보면서 최선이 아니라 그냥 차악을 선택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현실 자체가 우리 지금 되게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공감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이 공감이 많아요. 네. 정재영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 영화 찍으면서 어떤 한 장면보다는 네. 그냥 너무 그 고영량에 맞춘 수시부터 극장까지 그리고 또 이제 사랑도 주시고 네. 각자 나름대로의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선택 좀 해야 되고 저도 뭐 생존도 해야 되고. 학생 때 네, 그러니까 산 넘어 산이고 산 넘으면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그 산이 또 이게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렇게 라면 끓여 먹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8시. 입장 되면 또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또 사장님 오시는 거예요. 네. 참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 또 힘든 것만 생각하면은 살기 괜찮아요. 그래서 좀 우리 어떻게 하면 똑같은 삶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영화를 찍으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공감도 가면서 목적도 현명하게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관객분들 질문 좀 받아볼게요. 네. 저 가운데서 네, 손 흔드시는 분. 네.
아 잠시만요. 마이크가 가나요? 아니면 크게 소리 해주시나요? 네. 드릴 것 같아요. 박보영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영화에서 보면은 서울시랑 SNS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조리를 사회에 알리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 때 박보영 씨가 기자의 협동 사회에 놓였다면은 어떻게 하셨을 거예요? 뭐 동료들 부끄러지 나가거나 아니면 동료들 부끄러지 말할 수도 있고 그 사다가 실제로 수준을 갈수 있는 어떤 일을 할수 나중에 이제 기자들이 다 단체로 PC방 가가지고 모든 걸 알리게 되잖아요. 네, 그 선택을 박보영 씨라면 정말 어떻게 했을까? 네, 진짜 박보영이라면 도라이처럼 그렇게 도라이처럼 이렇게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그 전에 이렇게 질문을 들을 때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게 동료분들 밥그릇까지 얘기하시니까 그 혼란이 오면서 원래는 저라면 라이처럼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동료분들 밥그릇이 걸렸지만 그거는 정말 그 기사가 마지막에 누가 썼는지 도라이 기자라는 이름을 딱 받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가 진다 라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부장한테도 그렇게 자신 있게. 제가 독박 쓰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독박을 써서 제가 책임지고 저라도 그렇게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모른 입에서 독박 이런 얘기 나오니까 참 되게 정겹네요. 네, 또 손 들어주세요. 아, 이쪽으로 갈까요? 네, 네, 네. 앞에. 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보영 배우님 네. 정모 오늘 오신 건가요? 네. 이쪽에서 유재환 배우 아주 역할로 나온 유재환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고맙습니다 기자님이라는 정말 네. 많이 뭔가 힘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배우분은 어떤 말을 사람들한테 말을 해서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네. 아, 이해했어요. 네. 아, 뭔가 정리를 얘기하고 하면 말씀하세요. 일단 정리를 하면 거기서 일단 라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감정이었는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냥 개인적으로 저로서 어떤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배우로서 듣고 싶냐 그거죠? 기자예요. 네. 차근차근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해 드리자면 지금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너무 정확히 제 마음과 그리고 영화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거를 너무 잘 이해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유지한 씨가 그 전에는 한 번도 라이에게 기자님이라고 말한 적도 없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고맙습니다 기자님이라고 했었을 때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업으로 이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제가 살짝 눈물이 흐르면서 웃잖아요. 그 감정이 그대로 느껴져서 저도 촬영을 할 때 그렇게 하려고 뭐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너무 인정받은 거에 대해서 안도감이지만 약간은 뭉클함 그런 거를 좀 느꼈고요. 그리고 배우로서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감정이 드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화를 보고 영화를 보시고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배우고 뭐 정말 극단적으로는 정말 삶의 이유가 됐다고 표현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가진 직업으로 이런 거를 표현했을 때 이런 영화로 그런 삶의 희망 그리고 어떤 감정들을 좀 드렸을 때 그게 잘 전달이 돼서 너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해 주셨을 때가 제일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를 보고 관객분들 중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가장 뿌듯할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영화를 하면서 네. 어디엔가 있을 또 여기에도 앉아 계신 또 다른 나이들에게 이 영화를 너무나도 다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 제 주위의 친구들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고 또 공감하는 감정들이어서 라이를 보고 조금의 어떤 희망을 가지고 조금 더 제가 잘 버텨볼게요. 이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요? 사직서를 다시 찍고 네. 가보시고. 사직서는 품고만 있는 거예요. 네. 또 질문 받을게요. 여자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보영 언니 오랜 팬으로서 정말 영화 잘 봤고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저는 모든 배우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이 영화의 매력을 맡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런 내가 이 사람이 된다고 했을 때 정말 느끼는 감정이라든가 그런 걸 좀 알고 싶거든요. 이 배역을 각각 연기하시면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을 얘기를 하면 될까요? 네. 네. 예, 저는 사실은 뭐 공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하재관이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못된 상사인데 이런 분들도 또 가만히 있고 걱정이 있고 또 따뜻함까지는 아니지만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구나. 앞으로라도 조금 더 잘 살고 혹시 제 속에 하재관 같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이 영화를 통해서 없애고 밀어내고. 좀 더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보영 양한테 사과하고 도라이한테 사과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에게 지금 미안하신 거죠? 제 아이한테 미안하고 사과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진영 씨? 배우가 연기를 할 때 두 가지 접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물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화돼서 인물이 생각하는 같은 걸 생각하면서 많은 부분을 하겠지만 특히 이제 장 대표 같은 역할을 하면 뭐 이렇게 그 인물이 돼서 이 인물이 이해해서 연기하기 굉장히 힘들고 어차피 그 접근 자체가 어떤 그런 약간 상징적인 느낌 그리고 풍자하고 싶은 느낌 그런 인물에 대한 권력이 가지고 있는 약간 자본에 대한 천박함 약간 코믹성 이런 거를 약간 거리를 두고 저는 약간 비판하는 입장에서 너 이게 네가 괜찮은가? 그래서 뭐 이렇게 반대표를 이해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인물들이 가진 특성이 어떤 게 있지? 그런 사람이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하겠지?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은 저도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래서 보는 관객들이 장 대표가 몰락하는 순간 막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네. 느낌, 그 쾌감 같은 것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얄미웠어요.
네, 또 질문을 받아볼까요? 조금 뒤로. 박병 씨 죄송합니다. 네, 박병 씨한테 네. 저는 뭐 비슷하긴 한데요.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어떠한 이거를 표현할 때 공감을 얻는 부분들도 있지만 선배님처럼 좀 약간 떨어져서 이 아이를 통해서 어떤 거를 전달해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제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받았던 라이에 대한 감정들을 최대한 제가 느낀 거를 잘 표현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저 부장님이 한 분 해주시죠. 네. 여기 우리 어린이. 네. 어린이. 네. 어린이에게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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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중에서 기자랑 그 연애를 지시했다는 역할을 맡으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배우를 하실 건지 아니면 기자나 극중의 역할을 하실 건지 이유랑 설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네, 간략하게 저희가 대답을 네.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네. 역할들이 있잖아요. 선배님, 대표님 하시고 저는 기자하고 선배님 기자님 통역관 했는데 같으세요. 느낌이 확 와요. 그래서 혹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런 극 중에 직업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배우가 더 배우를 좋으신지. 하고 싶은 그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지 그리고 꼭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제 역할을 대신해 주시는 정말 인턴 하나 두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 옆에 지금.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옛날에는 사실은 어렸을 때 기자가 꿈이었던 적이 있었어요. 좀 어울리셨을 것 같다는 네.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제 종군 기자로 전쟁터에서 막 총알을 피해가면서 이제 막연한 생각이었거든요. 막상 해보니까 연기자를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연기자를 하면 기자도 해보고, 뭐 그러네요. 박사도 해보고, 종군 기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해볼 수 기자도 할 수 있고, 있고. 그리고 뭐 위험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 하려고요. 오래오래 길게 사시면서 다양한 직업을 연기를 통해서 해보실 수 있도록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진경 씨는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자리와 배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선택을?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질문. 고민이 되죠 왜? 게다가 한류 스타일 그런 배우가 소속이 되어 있어요. 누구 스타일? 한류 스타일 엄청난 슈퍼스타. 네, 기획사 대표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 주제를 알잖아요. 제가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할 만한 일이 안 되거든요. 저는 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더 높은 직업도 할 수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할 수 있고 배우 하는 게 나아요. 이게 배우 직업의 아름다움이기도 하죠. 네. 너무 공통된 얘기이긴 한데 배우라는 직업 중에 가장 큰 매력이 정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삶을 살아보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시대가 지나가서 살아보지 못한 시대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매력이 있고 그래서 경성등 학교도 갔다가 네,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제가 언제 살아보겠어요. 한번 그렇게 경험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래서 계속 이 직업을 하지 않나. 저도 그래서 배우를 계속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기자 선배로서 이렇게 박보영 씨 같은 인터뷰 들어온다고 꼭 뽑고 싶을 것 같아요. 배짱도 있고 게다가 센스도 있고 그래서 아주 탐나는 기자감이긴 한데 배우로서 우리가 누릴 게 더 많을 것 같아서 저는 뭐 박보영 씨 배우로서 더 오랫동안 보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진경 씨가 이번에 한번 선택해 주시죠. 이 빨간 옷 입고 안경 쓰신 모자 쓰신 제일 뒤에 계신 분인가요? 아니래요. 죄송합니다. 어디요? 지금 돌아보시는 분이야. 정말 비슷하게 모자도 쓰시고 빨간 옷이네요. 아니, 가운데 아니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하세요. 그럼 두 분 다 할까요? 네, 말씀하세요. 마이크 잡으셨는데요, 뭐. 네. 저는 보영 누나한테 네. 드리고요. 다른 배우 중에 부러웠던 배우나 나중에 하고 싶은 배우 하고 싶으신 분이요. 참 배우가 하고 싶다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누군가 만들어줘야지 할 수 있는. 多写几个，因为他会走，多写几个。 네, 그렇죠. 어떠한 것도 기회가 와야 저희는 항상 선택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욕심을 뭐 항상 부려보자면 끝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제 개인적인 욕심은 다음에도 안 해봤던 캐릭터나 안 해봤던 장르를 해보고 싶은데 사실 안 해본 게 너무 많아서 뭔가 엄청난 스릴러나 악역 그런 것도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스릴러 악역 이런 거 전문입니다. 저 충고해 주실 만한 선배님의 한 말씀 해주시죠. 하지마. 좋은 거에 좋은. 악역 이런 거. 성격변해. 유경 씨, 장 대표님이라면 함께 촬영하는 동안 이 배우들이 계속 진경 씨와 함께할 그런 결정적인 비밀이나 아킬레스건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동료들 진경 씨만 발견한 이 두 동료들의 어떤 비밀 그런 거 혹시 혹시 있어요? 있어요. 네. 비밀인데 얘기해도 되나? 뭐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비밀이라면요? 정재훈 선배님의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어요. 네. 뭔가요? 정현 선배님의 가장 큰 비밀. 굉장히 가슴에 털이 나셨어요. 맞아요. 이 도라이가 이렇게 인사를 하듯 정재현 씨가 그렇게 인사를 나도 이렇게 꼭 인사해 주세요. 고영양 비밀은 저는 못했어요. 혹시 봐주시는 모습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못 봤던 모습을 보시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아니 처음 봤을 때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체가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지? 그래서 되게 어리게 봤는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저랑 정재영 선배님보다 정신 연령이 훨씬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말도 제일 잘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생각하는 것도 성숙하고 내가 너무 귀여우니까 맨날 근데 너무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본인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귀여우니까 계속 귀엽다고. 근데 이게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유연한 모습. 어쩌겠어 이렇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굉장히 속이 깊은 친구라는 비밀. 굉장히 속이 깊은 친구라는 비밀. 도라이
기자님, 오늘의 이 관객과의 대화를 만약에 기사로 쓰고 이게 네이버 메인에 걸릴 수 있게 제목을 뽑는다면 뭐라고 보고 싶으세요? 메인이에요. 네. 사실 수습은 메인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극적인 제목들을 쓰면 걸리긴 하죠. 네. 그래서 아마 제목은 저희 데스크 부장님이 그러면- 잘 걸릴 만한 제목을 더 아시지 않을까요? 내용을 그러면 보영 씨가 얘기를 해주시면 데스크가 제목을 정리하도록 하죠. 어떤 내용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박보영 오늘의 네, 오늘의 이 관객과의 대화. 박보영? 박보영 온몸으로 말한다. 관객과. 이건 왜 이래 좀 그러잖아요. 박보영 온몸으로 말할 그리고 이제 제목은 그렇게 하고 네. 혼신을 다해서 해서 관객들과 만났다. 네. 받아본가요? 아, 네. 아주 하자만스럽게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데스크 한번 봐주고 싶으세요? 이 제목에 대해서? 네, 뭐 데스크에서 그렇게 내시겠다면 저야 뭐 네. 힘이 없습니다. 그 오늘 사실 이제 꽤 긴 시간이었었는데 금방 또 이렇게 지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개봉을 앞두고 또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이긴 하지만 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에게 좀 당부하실 말씀 혹은 아니면 드리고 싶은 마지막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경 씨부터 인사 받을까요? 네. 좀 전에 그 바꿀래? 바꾸실래요? 박보영 네. 큰 사고 쳤다. 박보영 아 큰 이게 사고 좀 더 쳤다. 나을 것 같아. 네, 더 또 제목 솔직하네요. 보고 그냥 이게 뭐지 무슨 사고 쳤지? 무슨 사고 쳤나요?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가. 클릭해보면 연기로 큰 사고 쳤다. 예, 이게 듣죠? 괜찮으세요? 클릭하실 것 같으세요? 네, 진경 씨 마지막 인사 부탁드립니다. 영화 재밌죠? 네. 저도 어제 사나이 때 보고 너무 감정으로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웃겼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 권해주고 별로 하는데 한색이 없었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보면 굉장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냥 웃기만 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니고 생각할 거리도 충분히 여러분들 고민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힘내시고 요즘 또좀 뒤숭숭하잖아요, 정세기가. 네, 조금 힘 얻을 수 있는 영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열정을 그러니까 요즘으로 제가 내가 이렇게 수습처럼 아직도 이렇게 사고만 치네요. 영화가 정말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어떻게 봐주셨을지 저희가 제일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기대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 또래 친구분들이 또 많이 공감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부장님과 같은 연배에 계신 분들도 이해를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결론은요. 부모님이랑 가는 재밌고 친구들이랑도 가는 재밌는 그런 영화가 된 것 같아서 개봉을 하면 한 번 더 부탁드린다는 그런 강요는 아니고요. 당연히 해드리죠. 당연히 해주시면 돼요. 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GV를 통해서 또 궁금하신 점들이 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날씨가 또 많이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이처럼 꿋꿋하게 버티고 또 버티셔서 성장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늦게까지 지휘하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 재밌게 보신 분들은 주변에 이렇게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 이웃 직장 상사 있잖아요, 저 같은 분. 그런 분들은 꼭 손잡고 오셔서 보시면은 그분들이 조금 성격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학생분들은 선생님이 데리고 오셔가지고 부모님 모시고 오셨어요.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으신데 그분 얼굴을 직접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정재영 씨 얼굴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더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본의 11월 25일 개봉이거든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시고 또 이 열정들 많이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자리해 주신 배우분들에게 같이 큰 박수 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징어 찍었거든요.